안녕하세요. K입니다. 오늘 가져온 책은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인데요. 전 하버드대 심리학과 교수이자 현 토론토대 심리학과 교수인 조던 피터슨 교수의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을 가르쳐주는 보다 좋은 인생을 만드는 법칙 12가지. 법칙 1.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서라. 가슴을 활짝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겉모습에만 관련된 법칙이 아니다. 우리는 몸뚱이로만 이루어진 존재가 아니라 정신적 존재이기도 하다. 몸을 똑바로 하라는 말에는 정신 역시 똑바로 하라는 요구가 들어있다. 똑바로 선다는 것은 존재의 부담을 자진해서 받아들인다는 뜻이다. 우리가 삶의 요구에 자발적으로 응답하면 신경계가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반응한다. 예컨대 재앙 앞에서 얼어붙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전한다. 만약 용을 만난다면 겁에 질려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용이 모아둔 황금을 찾아 나선다. 더 높은 서열을 차지하기 위해 당당하게 앞으로 나서고 자신의 영역을 지키고 키우고 개선하려는 의지를 보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두 눈을 크게 뜨고 삶의 엄중한 책임을 다하겠다는 의미다. 혼돈을 질서로 바꾸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다. 자신의 약점이 무엇인지 알고 그것을 기꺼이 받아들이며 인간의 유한성과 죽음을 모르던 어린 시절의 낭만이 끝났음을 인정하겠다는 뜻이다. 또한 생산적이고 의미 있는 현실을 만들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뜻이기도 하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방주를 지어 홍수로부터 세상 사람들을 지키고 폭정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을 이끌고 사막을 건너겠다는 의미다. 어깨를 펴고 똑바로 선다는 것은 닥치는 불확실함을 견뎌냄으로써 궁극적으로 더 의미 있고 더 생산적이고 더 좋은 질서를 만들겠다는 의미다. 따라서 자세부터 반듯하게 바로잡아야 한다. 구부정하고 웅크린 자세를 당장 버려라. 허리를 쭉 펴고 정면을 보고 걸어라. 그러면 세로토닌이 신경회로를 타고 충분히 흐를 것이고 그러면 어떤 두려움도 사라질 것이다. 그 덕분에 불안감도 줄어들기 시작한다. 많은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고 그들에게 긍정적인 인상을 남길 기회가 늘어난다. 그 결과 당신에게 좋은 일이 일어날 확률이 높아지고 실제로 좋은 일이 생기면 자신감도 더 커진다. 자신감과 용기를 찾은 당신은 당신의 약점과 강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좁고 험한 길이라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사람이 큰 병에 걸리거나 부모님이 돌아가시더라도 그 아픔을 견뎌낼 수 있을 것이다. 절망의 늪에 빠진 사람들에게 용기와 힘을 북돋워 줄 수도 있을 것이다. 또 대담해진 당신은 삶이라는 항해를 새롭게 시작하고 당신에게 주어진 정의로운 운명의 길을 걸을 것이다. 이때 당신이 찾은 삶의 의미는 죽음이라는 절망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이제 당신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무거운 짐을 기꺼이 짊어지면서도 그 속에서 기쁨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법칙 2.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라. 자신을 제대로 보살피려면 먼저 자신을 존중해야 한다. 내 가족이나 친구, 연인을 대할 때 그들을 챙기는 것만큼이나 최선을 다해 나 자신을 챙겨야 한다. 나 자신을 책임지고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한다는 것은 나에게 진정으로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찾는다는 뜻이다. 그러나 내가 원하는 것을 좋은 것으로 착각하면 안 된다. 또한 나를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좋은 것이 아닐 수도 있다. 아이가 원할 때마다 사탕을 주면 그 아이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다. 그렇다고 사탕이 아이에게 좋은 것은 아니다. 행복은 결코 좋은 것과 동의어가 아니다. 사탕을 줬으면 어떻게든 아이가 이를 닦도록 해야 한다. 추운 겨울날 외출할 때는 아이가 불편하다고 싫어해도 외투를 입혀야 한다. 우리는 아이들이 도덕적이고 책임감 있는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도와야 한다. 또 항상 깨어있는 존재로서 자신과 남을 배려하고
정정당당하게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나 자신을 제대로 보살핀다면 내 인생이 어떻게 달라질까? 어떤 일을 해야 과감하게 도전하고 신나게 일하며 세상에 도움을 주고 기꺼이 책임을 지며 보람을 느낄 수 있을까? 시간을 어떻게 써야 더 건강해지고 더 많이 배울 수 있을까?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한다. 지금의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한다. 그래야 한계를 극복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또 자신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도 알아야 한다. 그래야 삶에서 혼돈을 줄이고 질서를 재정립하며 세상에 대한 희망을 품을 수 있다. 또 당신이 나아갈 방향을 정해야 한다. 그래야 당신 자신을 다스릴 수 있고 결국에는 원망과 앙심과 잔혹성을 떨쳐낼 수 있다. 당신만의 원칙을 명확히 세워야 한다. 그래야 당신을 부당하게 이용하려는 다른 사람들에게서 당신을 지킬 수 있고 안전하게 일하며 삶을 즐길 수 있다. 꾸준히 심신을 단련하고 자신과의 약속을 지켰을 때는 스스로에게 충분한 보상을 주어야 한다. 그래야 자신을 신뢰하고 동기를 부여할 수 있다. 자신을 어떻게 대해야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해야 한다. 세상이 더 살기 좋은 곳이 되면 좋겠지만 천국은 저절로 오지 않는다. 목표와 방향의 힘은 얕볼 수 없다. 목표와 방향은 넘을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장애물도 넘을 수 있는 길로 바꿔놓는다. 그리고 기회의 문을 열어줄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다. 우리는 더 강해져야 한다. 당신 자신부터 시작하라. 당신을 보살펴라. 당신이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라. 더 나은 사람이 되어라. 목표를 정하고 그곳으로 향한 길을 걸어라. 19세기 독일의 위대한 철학자 니체는 왜 살아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 삶의 의미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든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는가. 사람들에겐 은밀하고 개인적인 각자의 지옥이 있다. 먼저 당신의 지옥이 무엇인지 철저히 파악하면 그런 곳에 발을 들여놓지 않을 수 있다. 아니, 애초에 그런 지옥을 만들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의 삶을 바칠 수 있는 다른 길을 선택하라. 그러면 삶의 의미가 분명해진다. 힘겨운 삶을 사는 당신이 꼭 존재해야 하는 이유가 찾아진다. 당신 자신을 도와줘야 할 사람처럼 대하는 것, 그것이 당신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다. 법칙 3.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세상을 더 좋게 만들어가려는 사람을 곁에 두어야 한다. 우리에게 유익한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는 것은 이기적인 행위가 아니라 바람직한 행위다. 우리도 그들 덕분에 좀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고 그들도 성장하는 우리를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것이다. 건강하고 이상적인 인간관계란 이런 것이다. 그런 사람들을 곁에 두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당신의 원대한 목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함부로 행동하기가 어려워진다. 당신이 냉소적이고 파괴적인 모습을 보일 때 그들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자신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선택을 하면 힘을 보태줄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등을 돌릴 것이다. 따라서 사소한 선택이라도 신중하게 결정하고 소임과 책임을 완수하기 위해 각오를 다질 것이다. 하지만 당신의 목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은 정반대로 행동한다. 담배를 힘들게 끊은 사람에게 담배를 권하고 알코올 의존증에서 겨우 벗어난 사람에게 맥주를 권한다. 당신이 마침내 목표를 이루거나 어려운 일을 해내면 당신을 질투할 것이다. 자신들의 업적이 더 크다고 말하며 당신의 성취를 깔아뭉갤 것이다. 어쩌면 당신의 의지와 진실함을 확인하려는 시험일 수도 있다. 위대한 결과는 운명을 건 도전에서 나오고 모든 영웅은 심판의 순간에 탄생한다. 이탈리아 피렌체에는 미켈란젤로의 걸작 대리석 조각품 다비드상이 있다. 아무도 감히 싸우려 하지 않는 거인 골리앗에 맞서 작은 돌멩이를 쥐고 결의에 찬 눈빛으로 서 있는 다비드상은 관람객에게 이렇게 외치고 있는 듯하다. 너는 지금의 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골리앗이 40일 동안 싸움을 걸었을 때 아무도 그의 도발에 응하지 않았다. 마침내 다비드, 바로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했을 때
그의 형제들은 양이나 치라며 비아냥거렸다. 당신이 다비드처럼 불가능해 보이는 원대한 목표를 향해 나아갈 때 현재의 부족함과 미래의 가능성이 동시에 드러난다. 그리고 다비드의 형제들처럼 많은 사람이 당신 때문에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들의 냉소주의와 게으름이 정당화될 수 없다는 걸 당신이 증명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자신들의 삶이 망가진 이유가 세상의 잘못 때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당신을 통해 알게 될 것이다. 삶의 무게를 감당하기 싫은 자신들의 잘못이라는 점을 그들도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선하고 건강한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일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 오히려 문제 많고 질 나쁜 사람들과 지내는 것보다 더 어렵다. 몸과 마음이 모두 건강한 사람은 그야말로 이상적이다. 그런 사람과 가까이 지내려면 강인한 의지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겸손해야 하고 용기가 있어야 한다. 모든 걸 스스로 판단해야 하고 조건 없는 동정과 연민도 경계해야 한다. 그런데도 나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해주고 싶다. 당신에게 최고의 모습을 기대하는 사람만 만나라. 법칙 4. 당신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오직 어제의 당신하고만 비교하라. 성공과 실패는 단 한 번의 게임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게임이 있다. 내가 잘할 수 있는 좋은 게임이 수없이 많다. 좋은 게임이란 내 소질과 능력에 맞고 나와 다른 사람들을 생산적인 방향으로 이끌며 시간이 지날수록 나를 조금씩 성장시키는 게임이다. 만약 어떤 게임에서 성공하지 못하면 다른 게임에 도전하면 된다. 나의 장점과 약점, 내가 처한 상황을 고려해 더 나은 게임을 선택할 수도 있다. 게임을 바꿔도 효과가 없으면 아예 새로운 게임을 만들면 된다. 현재 당신은 이미 하나 이상의 게임을 하고 있을 것이다. 직업이 있고 친구와 가족이 있다.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 작업 중인 작품, 빠져있는 운동이 있을 수도 있다. 참여하고 있는 게임에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에 대한 느낌이 있을 것이다. 어떤 게임은 잘하고 있고 어떤 게임은 그럭저럭 중간 수준이며 나머지 게임은 망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면 정상이다. 대체로 인생의 게임들은 이런 식으로 진행된다. 나는 지금 모든 게임에서 승리하고 있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을 테지만 모든 게임에서 승리한다는 말은 새로운 분야, 까다로운 분야에는 도전하지 않았다는 의미일 수 있다. 만약 그렇다면 승리하고 있을지는 몰라도 성장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궁극적으로 성장이 가장 의미 있는 승리다. 항상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임에서의 승리보다 당장의 승리를 우선시해야 할까? 위대한 것을 얻으려면 시간이 필요하다. 당신이 어떤 게임을 선택하든 그 게임만의 고유한 특성이 있다. 인생의 게임들은 사람마다 달라서 다른 사람과의 비교는 무의미하다. 혹시 나에게 없는 것은 유독 크게 보이고 내가 가진 것은 한없이 초라해 보이는가? 피해의식과 시기, 질투의 늪에서 당신을 구해줄 생각 실험이 있다. 당신보다 훨씬 뛰어난 동료가 있다고 해보자. 일도 잘하고 유머 감각도 있으며 외모도 훌륭한 친구다. 그런데 배우자가 바람을 피운다. 반면에 당신은 다른 건 몰라도 결혼 생활만큼은 안정되고 행복하다. 누구의 인생이 더 나을까? 아니면 당신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유명인이 알고 보니 음주운전을 밥 먹듯이 하고 주변 사람에게 막말을 일삼는 사람이라고 해보자. 그의 삶이 진정으로 당신의 삶보다 나을까? 얻는 게 있으면 반드시 잃는 게 있기 때문에 모든 면에서 완벽한 인생을 사는 사람은 없다.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명령해 본 적 있는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말을 안 듣는지 잘 알 것이다. 우리는 의지와 상관없이 관심이 가는 분야가 있는가 하면 아예 관심이 안 가는 분야도 있다. 의도적으로 관심을 가질 수는 있지만 그런 노력에는 한계가 있다.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 있는가 하면 정말 하기 싫은 일도 있다. 당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고 있는가? 가치 기준을 정하기 전에 자신을 더 잘 알아야 한다. 당신 자신을 처음 보는 사람처럼 여기고 객관적으로 돌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당신에게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무엇을 할 때 가장 즐거운가? 고된 일상 속에서도 지쳐 쓰러지지 않으려면 어떤 보상, 어느 정도의 여가가 필요한가?
하던 일을 다 때려치우고 인생을 놔버리지 않으려면 무엇을 조심해야 할까? 매일 반복되는 일과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서 엉뚱한 대상에게 화풀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혹은 소중한 시간이 하염없이 흘러가는 걸 무심하게 바라만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아니면 가치 있고 생산적인 일을 하며 조금씩 성장하는데 보람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진정으로 원하는 게 무엇인지 자신에게 물어보라. 당신 자신과 정직하게 협상해보라. 혹시 자신을 노예 대하듯 하는 건 아닌가? 갓난아이는 모든 것을 부모에게 의존한다. 건강하게 잘 자란 아이는 부모가 늘 곁에 있지 않아도 문제가 없다. 친구들을 사귀거나 혼자서 놀기도 한다. 부모와의 분리가 아이에게 썩 내키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얻는 게 훨씬 많다는 것도 알게 된다. 청소년으로 성장하면 그런 과정을 논리적 결론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점점 자라면서 부모를 떠나 독립된 개체가 되는 것이다. 사회의 일원이 됨으로써 어린 시절의 의존성을 벗어나게 된다. 성공적으로 사회의 일원이 되려면 남들과 다른 자신만의 개성과 소질을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할 때는 늘 신중해야 한다. 우리는 고유한 존재이다. 우리는 고유한 존재로서 금전적인 문제, 인간관계 문제, 심리적인 문제 등 누구나 자신만의 문제와 씨름한다. 우리가 어떤 인생의 게임에 도전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점검이다. 괜찮은 집을 구한다고 해보자. 전문가들을 불러 집의 장단점을 알아본다. 특히 결함을 꼼꼼히 점검한다. 그렇게 작성된 결함 목록은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반영한 것이어야 한다. 당신의 바람을 나열한 것이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들이 결함을 속속들이 밝히고 감추어진 하자까지 찾아내 나쁜 소식을 전해도 기분 나빠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고마워해야 한다. 그리고 결함이 단지 외형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구조적인 문제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뭔가를 바로잡으려면 결함의 근본적인 원인을 알아야 한다. 어설프게 고치려다가는 돈과 시간만 낭비하게 된다. 따라서 제대로 볼 줄 아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 미래는 과거와 비슷하다. 미래가 과거와 다른 점이 있다면 과거는 고정되어 있고 바꿀 수 없지만 미래는 변화하고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 어느 정도의 열의만 있으면 하루아침에도 바꿀 수 있다. 현재는 언제나 결함이 있다. 그러나 현재 상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정말 중요한 것은 나아가려는 방향이다. 행복은 산 정상에서 느끼는 잠깐의 만족이 아니라 산을 오르는 길에서 느끼는 모든 감정과 희망이다. 진정한 행복은 그런 다양한 감정과 희망에서 나온다. 지금 걷는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희망이 있다면 불행하지 않다. 원하는 것이 바뀌면 보이는 것도 바뀐다. 깨달음을 얻은 사람은 현재에 집중한다. 그리고 진실을 말한다. 순교자나 폭군의 역할을 중단하고 협상한다. 다른 사람의 삶이 내 삶보다 더 낫지 않다는 것을 알기에 이제는 누구도 시기하지 않는다. 목표를 낮추고 인내하는 법을 알기에 좌절하거나 실망하지도 않는다. 자신이 누구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하고 싶어 하는지도 깨달아간다. 그래서 자신 앞에 놓인 수많은 문제에 대한 본인만의 해법을 발견해 간다. 자신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이 많기에 남들의 시선에 신경 쓰지 않고 남들 일에 간섭도 하지 않는다. 가장 높은 목표를 세워라. 가장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그리고 오늘에 집중하라. 삶은 여전히 험하고 높은 산길이지만 이제는 그 길을 걷는 법을 배웠다. 목적지에 잘 도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행하는 동안의 다양한 경험도 아주 중요하다. 우리 개개인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면 이 세상도 살기 좋은 곳으로 변할 것이다. 그러니 현재의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당신과만 비교하라. 법칙 5. 아이를 제대로 키우고 싶다면 처벌을 망설이거나 피하지 말라. 첫 번째 훈육 원칙은 중요한 최소한의 규칙만 남겨라. 이고 두 번째 원칙은 그 규칙을 적용할 때 최소한의 힘만 사용하라. 세 번째 원칙은 부모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네 번째 원칙은 부모도 자신의 한계를 진실로 인정하고
부모가 힘을 합쳐 적절한 훈육 전략을 세워야 한다. 마지막 원칙은 부모에게는 자녀의 행복을 보장하고 창의력을 키워주며 자긍심을 북돋워야 할 책임이 있다. 또한 자녀를 바람직한 사회 구성원으로 키워야 할 의무가 있다. 부모가 이런 책임과 의무를 다할 때 자녀는 기회와 자존감과 안정감을 얻는다. 헌신적이고 용기 있는 부모가 자녀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올바른 훈육이다. 법칙 6. 세상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 삶을 깨끗이 정리하라. 당신 환경을 생각해보라. 우선 작은 것부터 살펴보자. 당신은 자신에게 주어진 기회를 100% 활용해 왔는가? 주변을 더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하는 일이 있는가? 당신의 삶을 깨끗이 정리했는가? 자본주의나 다른 사람들을 탓하기 전에 당신의 경험을 먼저 정리하라. 겸손한 마음을 가져라. 가정도 평화롭게 꾸려가지 못하면서 어떻게 함부로 세상을 평가할 수 있겠는가? 양심적으로 행동하라. 그러면서 하루 동안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몇 주가 지나면 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보라. 제대로 실천하면 마음속에서 생각하는 것들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당신이 해야 하는데 하지 않은 일이 있다면 그 부분을 바로잡아라. 머릿속을 거짓으로 채우는 걸 중단하면 머릿속도 정돈되기 시작한다. 거짓 행동으로 삶을 왜곡하는 걸 중단하면 훨씬 더 나은 삶을 경험할 것이다. 몇 개월 혹은 몇 년 동안 꾸준하게 하면 당신의 삶은 점점 단순해지며 점점 명확해질 것이다. 판단력도 향상되면서 꼬이고 뒤틀린 과거 문제들도 정리된다. 냉소주의에서 벗어나 더욱 강인한 정신을 갖게 되고 더욱 당당하게 미래를 열어갈 것이다. 더는 삶을 쓸데없이 어렵게 만들지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의 비극은 피할 수 없다. 하지만 냉소와 기만, 불안과 절망으로 그 비극이 더 악화되는 것은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당신은 전보다 훨씬 더 강해져 있을 것이다. 인생에 피할 수 없는 비극에 좀 더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비극을 그저 비극으로만 머물도록 그 비극이 불지옥으로 변하지 않도록 자신을 조절하는 법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은 여전히 나약한 존재지만 맑아진 정신은 삶의 좋은 면을 발견할 것이다. 모두 각자의 삶에서 이렇게 하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더 이상 사악한 곳이 아니다. 세상을 탓하기 전에, 다른 사람을 탓하기 전에 방부터 정리하라. 당신의 인생부터 정리하라. 법칙 7.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삶에서의 불평등과 고통은 아무리 원망해봤자 바뀌지 않는다. 대신에 불필요한 고통과 아픔을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는 길을 찾는 게 훨씬 의미 있는 삶이다.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인생의 수고로움을 덜고 세상을 좋게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은 아주 많다. 하루를 시작하기 전 오늘 무엇을 할지 생각해보라. 귀찮아서 오랫동안 미뤄둔 작업도 좋다. 어질러진 방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것도 충분히 가치 있는 일이다. 가족들에게 건강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주는 것도 훌륭한 일이다. 이 모두가 세상을 조금씩 더 좋게 만드는 일이다. 세상을 더 좋게 만드는 일을 가치책의 가장 높은 곳에 두고 해야 할 일을 해나가면 인생이 점점 충만해지는 것을 느끼게 된다. 쉬운 길만 선택하는 편의주의는 비겁하고 천박하며 잘못된 것이다. 편의주의가 반복되면 사악한 면이 모습을 드러낸다. 편의주의적인 행동에는 신념도, 용기도, 희생도 필요하지 않다. 무엇을 생각하고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인생이 달라진다. 세상은 이런 행동과 생각이 모여서 만들어진다. 쉬운 길을 선택해서 원하는 것을 갖는 것보다 어려운 길을 선택해서 의미 있는 것을 갖는 것이 훨씬 낫다. 그런데 우리는 진정으로 원하는 게 뭔지,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게 뭔지 우리는 잘 모르기도 한다. 자신의 삶의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은 혼돈과 질서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음을 의미한다. 삶의 모든 요소가 최적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의미가 생겨난다. 편의적인 것은 일시적으로만 효과가 있다. 즉각적이고 충동적이며 제한적이다. 한편 편의적인 것들도 높은 목표에 맞게 잘 선택하고 조절하면
의미 있는 것이 된다. 의미는 원자부터 세포와 기관, 개인, 사회와 자연 및 우주까지 존재의 다양한 층위의 기능들이 완벽한 조화를 이룰 때 자연스럽게 생겨난다. 각 층위의 움직임은 다른 모든 층위의 움직임과 좋은 영향을 주고받는다. 이런 식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한꺼번에 조화를 이룬다. 의미는 주변의 모든 것이 하나의 고귀한 목표를 향해 움직일 때 생겨난다. 현재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만들어가겠다는 의지는 주변의 모든 것을 변화시킨다. 인간이 경험한 모든 고난과 역사의 모든 끔찍한 투쟁마저도 선하고 강력한 무엇인가를 성취하는데 필요한 동력이 되어줄 것이다. 의미는 혼돈과 질서의 궁극적인 균형이다. 한쪽에는 변화와 가능성으로 충만한 혼돈이 있고 반대편에는 오염되지 않은 절제된 질서가 있다. 의미는 혼돈으로부터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낸다. 더 순수하고 더 안정적이며 더 생산적인 새로운 균형이 탄생한다. 의미는 한층 풍요로운 삶으로 향하는 길이다. 의미는 사랑과 진실만이 가득한 곳, 사랑과 진실 외에는 바랄 것이 없는 그런 곳으로 우리를 인도할 것이다. 그러니 쉬운 길이 아니라 의미 있는 길을 선택하라. 법칙 8.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말라. 진실은 현실을 가장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든다. 진실은 수천 년이 지나도 꿋꿋이 서 있는 건물을 세운다. 진실은 가난한 사람에게 음식과 옷을 주고 국가를 부유하고 안전하게 만든다. 진실할 때 과거는 진정으로 지나간 것이 되고 미래의 가능성을 활용할 수 있다. 진실은 결코 마르지 않는 최후의 천연자원이다. 진실은 어둠을 밝히는 빛이다. 진실을 보고 진실을 말하라. 많은 사람이 공유하는 의견이라고 해서 진실이 될 수는 없다. 그러면 현재의 믿음 체계를 유지하면서도 확실한 안정과 풍요로운 삶을 누리게 될 것이다. 또한 이미 지나가 버린 과거에서 벗어나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진실은 삶의 깊고 깊은 원천에서 끊임없이 샘솟는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필연적인 비극에 맞닥뜨리더라도 영혼이 위축되거나 소멸하지 않는다. 당신이 어떤 이데올로기에 필사적으로 매달리거나 허무주의에 사로잡혀 나뒹굴고 있다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보라. 의욕이 없고 소외당하는 기분이 든다면, 혼돈에 휩싸이고 절망에 빠진 기분이라면 진실을 말하도록 노력해보라. 낙원에서는 모두 진실을 말한다. 바로 그래서 그곳이 낙원인 것이다. 그러니 언제나 진실만을 말하라. 적어도 거짓말은 하지 마라. 법칙 9. 다른 사람이 말할 때는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을 들려줄 사람이라고 생각하라.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이 얻은 지식이 합쳐져 지혜로 변할 것이다. 우리가 스스로의 내면을 성찰하고 대화 상대의 말을 경청하면 깊은 내면에서 저절로 샘솟는 새롭고 독창적인 것을 말할 수 있게 된다. 당신과 상대방은 함께 새롭고 넓고 나은 곳을 향해 나아간다. 낡은 껍질을 벗고 새로운 껍질을 얻게 된다. 당신은 새로운 정보를 받아들여 지식을 확장하고 삶의 문제를 해결하며 삶의 구조를 개선하고 삶의 영역을 확장할 것이다. 당신의 존재를 이루는 요소들이 숭고한 목표를 이룰 방법들을 찾아낼 것이다. 지적 탐험을 위한 대화를 통해 영혼들이 교감하는 세계로 들어설 수 있다. 그러니 당신 자신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라. 그러면 이미 알고 있는 것과 새로이 얻은 지식이 합쳐져 지혜로 변할 것이다. 법칙 10. 분명하고 정확하게 말하라. 불행과 혼돈에서 벗어나려면 정확하고 정직하게 말해야 한다. 움츠리고 숨는다면 당신의 어두운 내면에 숨어있는 작은 용이 거대한 용으로 변해 당신을 단숨에 삼켜버릴 것이다. 당신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알아내야 한다. 그래야 지금 당신이 어디에 있는지 알 수 있다. 당신의 목표도 정확하게 알아내야 한다. 그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목표에 도달할 수 없다. 정처 없이 방황해서는 한 걸음도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
실망과 좌절이 있을 뿐이다. 불안과 불행도 엄습한다. 거기에 원한과 복수심까지 더해지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한다. 당신의 잘못에 주목하고 그 잘못들을 정확하게 말로 표현하고 바로 잡으려고 노력하라. 이렇게 할 때 각자의 삶에서 의미를 발견할 수 있고 삶의 비극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 삶의 혼돈을 직시하고 정면으로 맞서라. 목표를 명확히 설정하고 그 목적지로 향하는 길을 지도에 표시하라. 당신이 원하는 것을 정확히 말하라. 법칙 11. 아이들이 스케이트보드를 탈 때는 방해하지 말고 내버려 두어라. 법칙 12. 길에서 고양이와 마주치면 쓰다듬어 주어라. 존재의 경이로움은 삶에서 피할 수 없는 고통을 보상해 준다. 이렇게 해서 혼돈의 해독제 12가지 인생의 법칙, 이 12가지 인생의 법칙을 조금씩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전해드리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혼돈스러운 험난한 인생의 바다를 현명하게 항해하는 법. 인생의 힘든 순간을 겨우 지나오면서 내가 터득한 비결 하나는 시간 단위를 아주 짧게 끊어서 생각하는 것이다. 다음 주를 어떻게 보내야 할지 막막하면 우선 내일만 생각하고 내일도 너무 걱정된다면 1시간만 생각한다. 1시간도 생각할 수 없는 처지라면 10분, 5분, 아니 1분만 생각한다. 사람은 상상 이상으로 강인하다. 지금 눈앞에 놓인 문제를 마주할 용기를 낸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것을 견딜 수 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아주 사소한 아름다움을 볼 수 있어야 한다. 그래야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인생이 완전히 망가지는 걸 막을 수 있다. 그러면서 우리는 또 다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게 되는 거죠. 여러분의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즐거운 라이프스타일, 성장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응원드립니다. 지금까지 K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버튼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제발 안녕.